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낯선 소설을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소설 추가적으로 접근하고 오답률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소설의 3요소하고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자주 물어봐요. 소설의 3요소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인물, 사건, 배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소설 구성의 3요소죠. 이 소설의 3요소 중에 하나가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설의 3요소는 바로 주제, 구성, 문체인데요. 그 주제, 구성, 문체와 그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라고 하죠. 그런데 물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소설의 3요소와 구성의 3요소가 바로 독해의 초점이고 그것이 바로 소설 출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이고 또 이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어떠한 측면을 우리가 독해의 초점으로 삼을 것인가.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인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물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서술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 바로 위치죠, 위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서술자의 위치가 안과 밖에 따라서 1인칭 시점이다 아니면 3인칭 시점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서술자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주인공, 주동인물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반동인물을 봐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외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등장한다면 이 갈등 유발자를 확인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갈등 유발자가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반동인물일 가능성도 많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 거기에 보면 주동인물은 1인칭 주인공인 나고요. 그 장인어른이 반동인물이고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에 바로 장인어른의 딸인 점순이가 있죠. 이 점순이와의 성내 때문에도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봄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묵묵하게 좀 어리석게 일만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이제 나를 좀 자극하죠. 밤낮 일만 하고 말 텐가? 하면서 이제 장인어른 자기 아버지에게 빨리 성내시켜달라고 네가 좀 얘기해라 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장인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때 바로 점순이 같은 갈등 유발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갈등 유발자 말고 정보 제공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주동인물, 반동인물 외에 자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정보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설을 보실 때 그냥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적 배경에는 뭐 계절이 시간적 배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시간, 뭐 낮, 아침,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연도, 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연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시간하고 같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기간이라든가 뭐 아니면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이 나왔을 때 소설의 어떤 주제가 좀 달라지죠. 이 공간적 배경은 뭐 농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도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밀폐된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동수단, 버스라든지 아니면 배 안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인윤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이명준이 타고르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어떤 그런 이력들, 그런 어떤 체험들을 서술하는 어떤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간적 배경도 매우 독해에 초점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성의 3요소인 마지막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소설의 3요소로 이제 갈 텐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종의 갈등이에요, 갈등.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갈등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떤 식으로 종결될 것인지의 종결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지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소설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 일부만 나올 수 있어요. 갈등의 원인은 나오지 않고 뭐 진행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종결되는 후반부만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독해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원인이 뭘까? 갈등관계,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갈등한다면 그 갈등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걸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갈등과 그 갈등의 진행과 종결을 통해서 바로 인물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인물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사건의 진행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관계에서 평화로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 평상시에 그 사람들의 품성이라든지 성격 또는 세계관, 가치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우린 소설에서 읽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설의 그 3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아까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체는 글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마다 고유한 어떤 글을 쓰는 어떤 양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긴 합니다만, 모의고사 수능에서 문제로는 한 문제로는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다. 드물고요. 서술상, 작품상을 묻는 문제 유형에서 선택지 하나로 나오고, 그런 서술상, 작품상을 묻는 문제는 저는 형식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 문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찾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독해의 초점으로 이렇게 두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런데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에 담아서 말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구성에 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유발하는 갈등과 그 갈등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사건이죠.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바로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설, 낯선 소설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수업에는 실제 작품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